그냥 밤하늘에 딱 하늘 쳐다보면 밝은 별이 있어요. 그 별이 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별. 왜 딱 보면 한 대여섯 개 보이거든요. 그 별. 그래서 오늘 이따 두 번째 시간에 그 얘기를 할 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찾기 쉬운 별은 바로 직녀성입니다. 네, 직녀성. 그래서 직녀성부터 찾았으면 좋겠어요. 왜 잘 보이는 직녀성은 안 찾고 북두칠성, 북극이 어딘지도 잘 모르는데 북두칠성부터 찾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할 거라는 거. 오늘 선생님들 뭐 전공 선생님도 있고 아닌 분들 있는데 저도 전공이 화학이라 이런 특수 윤활유를 만드는 회사에 29년째 직장생활한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제가 천문 강연을 많이 하는데 꼭 아이들이 천문학자가 되라고 강연하는 거 아니고요. 과학자가 되라고 강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 변화를 느끼고 왜 그럴까 이렇게 하면서 과학적 마인드를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 별을 본 것이 제가 직장 생활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됐기 때문에 별을 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취미로 별을 봐서 2013년에 제가 미스터 갈릴레이 별별 이야기라는 책을 썼고요. 저는 이건 별 볼 일이 있는 절전 특강, 지구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으니까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많이 하고요. 우리가 불을 끄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불을 끄고 별을 켜자 이런 활동 많이 합니다. 저희 학회에서. 그래서 별을 보면서 지구 환경 이야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뭐 지구 에너지를 절약하자 이런 거 많이 얘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별 볼 일 있는 절전 특강을 제가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로 선정이 된 적도 있고요. 에너지 대상도 탔고, 오늘의 천체간 책을 최근에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을 한 것이 교재로, 오늘 하는 내용의 한 70%는 여기 교재에 있습니다. 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사람들 이게 스톤헨지죠? 여기 스톤헨지가 이게 큰 달력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 들어보셨죠? 이 저 돌과 저 돌 사이에 태양이 뜨면 며칠이다. 이런 거. 수천 년부터 사람들은 굉장히 천문현상을 관측을 많이 했습니다. 첨성대도 잘 아시는 거고요. 왜 그랬느냐? 만년 전부터 어쨌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에서 문명이 발전해서 농사를 지으려면 선생님 아세요? 별을 몇 월 달에 씨를 뿌려야 되는지 보리는 몇 월 달에 씨를 뿌려야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준비하시 지금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따뜻해졌어. 뿌렸는데 다시 추워졌어. 다 얼어 죽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다라는 거. 그래서 달력이 필요했던 거죠. 네. 그래서 옛날에 꽃이 피면 봄이 왔구나. 홍수가 나면 여름이구나. 달이 차고 지는 이런 걸 가지고 달력을 만들려고 했죠. 이게 이제 자연력이라고 하는 건데 뭐 아시겠지만 이 자연력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네, 꽃이 갑자기 뭐 봄인데 제가 사진 찍은 건데 봄인데 눈이 왔어요. 그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심각해지죠. 네. 그리고 태양은 항상 이렇게 여기 정서쪽인데 저희 집에서 바라보는 건데 정서쪽인데 태양은 항상 정서쪽으로 지나요? 되셨는지는 모르지만 네, 항상 태양이 뜨고 지는 위치가 굉장히 많이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이 3분년에 근무를 제가 미스터 갈릴레이의 별별 책이라는 책을 쓰기 위해서 이걸 2년간 찍었어요. 이렇게. 저희 집 베란다에서 찍은 거예요. 네, 이거를 1년간 이렇게 날씨 나쁜 날도 있고 그래서 이거 찍는데 2년 걸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 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서구 쪽 담당 이런 사진 여러분 요새 이제 스마트폰 저는 DSLR로 찍는데 스마트폰으로 더 잘 찍힌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집에서 동쪽 하늘이 보이면 해 뜨는 걸 찍으면 서쪽 하늘이 보이면 지는 걸 하면 어떤 자연의 변화를 굉장히 크게 주의하실 거는 기준이 되는 빌딩 같은 게 하나가 있어야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춘분과 추분에만 해지는 곳이 정서쪽이고 정동쪽이고 그렇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날짜 제가 다 있습니다. KVN부터 근데 하늘에 어떤 규칙적인 천문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태양이 뜨고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서 태양이 뜨고 지는 위치만 정확히 알면 태양이 뜨고 지는 위치를 가지고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죠. 그게 대표적인 게 스톤헨지죠. 근데 태양으로 그걸 하는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산을 가면 이산을 가면 뜨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거기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태양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옛날 사람은 다시 뭐를 했느냐? 제가 이제 TRA의 처음 관측한 것이 별은 태양과 달리 뜨고 지는 위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오리온 자리는 항상 여기 오리온 자리 여기 정동쪽에서 뜨는데 오리온 자리는 항상 정동쪽에서 뜹니다.
서울에서 봐도 정동쪽. 그때부터 부산에 가서도 정동쪽. 뜨고지는 위치가 10년 바뀌죠. 정도 근데 됐고 별은 뭐가 바뀌죠? 그렇게 뜨는 시각이 바뀌죠. 태양과 별의 차는 태양은 뜨고 지는 위치가 바뀌는데 시각도 좀 바뀌죠. 뭐 모든 근데 분들이 태양은 느끼셨겠지만 항상 아침에 떠서 저녁에 진다는 건 안 바뀌어요. 부러운 카리스마. 그래서 지금 그게 태양은 그런 인상을 왜 주셨어요. 항상 아침에 뜨고 왜 저녁에 질까요? 어, 태양이 떠야 아침이. 제가 그 전파 왜 웃으세요? 천문부를 대표해서 선생님 왜 웃으세요? 저는 이 질문을 해서 정확하게 맞추는 분 처음 봤어요. 그 기간 우리는 동안 태양이 뜨는 걸 아침이라고 정했습니다. 한국 왜? 별이 뜨는 걸 아침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별이 어떤 별이 정확히 뜨는 걸 아침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태양이 정오에 그죠? 감사드리고 뜨는 시간이라 남중했을 때를 12시로 정해서 태양시를 만든 겁니다. 건강하시고 그러니까 정확히 맞습니다. 태양이 뜨니까 아침이지 태양이 왜 아침에 뜨는 나머지는 하시길 뜨고 지는 시간이 바뀝니다. 별은 하루에 4분씩 일찍 뜨고 4분씩 일찍 지죠. 달은 50분씩 일찍 뜨죠. 행성도 매일 바뀌죠. 다 바뀌는데 태양이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진다는 게 바뀌지 않습니다. 부장님께서도 인간이 이렇게 시간을 정했기 때문에 이창훈 별은 박사님을 만났을 때 별은 매일 4분씩 일찍 뜬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별을 가지고 그리고 박사님이 팔자를 알 수가 75번이시고 옛날 사람들은 11년생이라 해 뜨기 전에 어머 박사님 해가 뜨기 전에 막 이렇게 노을이 있을 때 마지막에 보이는 별이 어떤 별이냐를 가지고 팔자를 했는데 알았어요. 지금은 처음에 퇴직을 나일강에 보면서 사시는 분들이 저도 이창훈 해 뜨기 전에 시리우스가 막 시리우스는 굉장히 밝잖아요. 밤하늘 태양 밝은 별. 그 별이 보이니까 네. 맨날 나일강이 넘치는 거예요. 김기태 박사님께서 그래서 말씀해 해 뜨기 전에 주신 어떤 별이 그 보이는지를 역사를 가지고 날짜를 저는 정하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창훈 박사님 그래서, 선배님으로서 계시고 열흘 간격으로 이렇게 쓰는 별 별로 36개를 가지고 360일을 정했죠. 오셨다고 그래서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은 해 뜨기 전에 어떤 별이 있는지 잘 안 보시니까 밤에는 보시잖아요. 해가 지고 나면 어떤 별자리가 있으면 겨울인지 그죠? 오리온 자리가 있으면 동쪽 하늘에 겨울. 그죠? 뭐 김여성 있으면 여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드렸습니다. 정확하게는 해 뜨기 전에 주신 어떤 말씀을 별이 해라고 보이는지 요청을 가지고 드렸고요. 달력을 알았어요. 감사하게도 목사님께서 그렇게 정확하게 달력을 만들어서 2000년 전에는 1년이 365일인지 알았고요. 예. 실제는 율리우스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며칠인지 알았죠. 1년은 며칠이죠? 1년은 365일이 3번 있고 4년 중에 366일이 한 번 있죠. 그죠? 우리 달력상. 그래서 365.251이라고 이미 2000년 전에 달력을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제가 시간이 지나니까 잘 안 맞죠? 그래서 어떤 달력이 나왔죠? 그레고리력이 나왔죠. 그래서 365.242 뭐 이렇게 더 나가죠. 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렇게 이게 부정확한 것 같지만 이렇게 별을 열심히 보고 천문회상을 기록해서 달력을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맞췄다라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달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달력을 날짜를 알기 위해서 그런 거 할 필요 없으시고 그냥 아이들하고 경험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별자리 사진을 찍는다든가 어떤 일정한 시간에 해지고 찍는다든가 해 뜨기 전에 찍는다든가 아니면 태양이 뜨고 지는 어떤 위치를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여러분 이 천문 달력을 천문연구원에서 멋지게 만들어서 이렇게 다 하나씩 나눠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대로 뜨고 지는 해와 달이 인류의 삶에 어떤 커다란 영향을 미쳤죠. 그다음에 일출 시각과 하루의 길이가 달라지는 이유 뭐 이런 거 다 배우셨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천문 달력에 보면 일출 시각이 나옵니다. 이 실생활에 우리가 좀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을까요? 저는 제가 아파트에서 어떤 동대표 회장을 한 몇 년을 한 적이 있는데 자동을 이제 꺼야 되는데 자동으로 꺼지는 거 말고 그 전에 관리사무소에 끌 때 어떤 시간에 꺼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일찍 끄면 어두운데 왜 껐냐 그래요. 어떤 사람은 키면 전기세 많이 나오는데 왜 껐냐고 서로 논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들이 정한다면 어떤 시각에 끄라고 하겠습니다. 일출 시각에 끄나요? 일출 30분 전. 네, 일출 30분 전. 왜 30분 전이죠? 28, 7일 뭐 그쯤 됐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주 합리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천문학을 배우면
좀 더 전문 용어를 딱 쓰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전문적이구나. 왜 전문가가 가로등을 몇 시에 끄라겠구나. 이런 게 있잖아요. 뭐 25분에 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각에는 그때 이제 그렇죠? 이렇게 해가 지거나 해가 뜨거나 이래도 이렇게 날짜가 있는데 그래서 시각에는 그냥 면접 네 가지가 안 있습니다. 하고 내일부터 일출 시각이 일출 일몰 시각이 있지만 천문 방명 시각, 항해 방명 시각, 시민 방명 시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시민 방명 시각에 거라 하면 좀 더 폼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연구단지 내에 그래서 시간과 시각을 우리가 구분해서 배틀이나 헷갈려서 쓰실 때도 있는데 시간과 시각은 조금 그런 틀립니다. 에너지 그죠? 연구소 우리가 얘기하는 시각은 한 시점, 그죠? 시간은 사이, 그죠? 그래서 일출 시각이 맞습니다. 그죠? 천문 방명 시각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문 달력에 보면 항상 일출, 일몰, 월출, 월몰 시각이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뭐 항상 활용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걸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안테나 건물하고 지금 14m. 그러면 이 시각 중에 언제부터 우리가 별을 깜깜한 어두운 별을 볼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천문 방명 시각 이후에. 그게 이제 별을 깜깜한 별을 완전히 까매지는 게 천문 방명 시각이고요. 그래서 해가 진다고 바로 별을 볼 수 있는 어두운 밤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첫날 출근은 이제 3월 2일. 그래서 어떤 그 대기에 의해서 빛이 이렇게 산란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대기가 없다면 해가 지면 어두워지는 겁니다. 어디 아래 가면 공기가 없는. 근데 우리는 빛이 산란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시각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민 방명 시각. 요거는 불빛 없이도 사물 구별과 책 읽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해가 지고 난 이후에도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태양의 중심이 지평선 아래 6도에 이르는 시각입니다. 이때는 샛별, 금성 같은 거 보입니다. 개밥바라기, 그러니까 초저녁에 보이는 금성을 우리가 개밥바라기 별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보이는 관측 가능한 거고요. 항해 방명 시간은 항해사가 바다의 수평선을 보고 항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각 이후에는 수평선이 보이지 않아서 이걸 가지고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항해 방명 시각이라 그러고 태양의 중심이 지평선 아래 12도에 이르는 시각. 그죠? 이때는 밝은 목성, 토성, 화성, 밝은 일등성들이 일부 관측이 됩니다. 1시간이 15도니까 6도면 계산해보세요. 제가 몇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12도, 이렇게 20분, 40분이겠네. 그죠?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천문 방명 시간은 18도에 이르는 시간입니다. 네. 진정한 밤의 시작이고요. 일반적인 별을 관측할 수 있다는 거. 네. 그 정도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낮과 밤 그리고 방명을 이루는 그게 말씀드린 6도, 12도, 18도 이게 이제 일출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 근데 만약 제가 시험 본다면 이런 거 낼 것 같아요. 일출은 태양의 표면 여기 끝이 오르는 시간이고요. 방명 시간은 태양의 중심이 가는 시간입니다. 심화 과정으로 시험 보면 이런 거 내면 안 되는데 이런 거 낼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는 거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태양은 크기가 몇 도죠? 각도로? 0.5도입니다. 0.5도. 그래서 이 차이는 0.25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중심이냐, 끝이냐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 방명 시간에 이런 장면들, 이게 전남대에서 찍은 건데 이런 장면 나오고요. 네, 멋진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태양빛이 산란돼서 또는 이렇게 올 때 이렇게 이런 색깔이 빛이 갈라지면서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노을이나 이런 걸 예쁘게 보려면 시민 방명 시간에 주로 보셔야 되고요. 네. 여기서 별 보이세요? 별? 별 없나요? 안 보이시나 뒤에서? 여기 보이시나요? 네, 금성입니다. 금성. 네, 초저녁에. 그래서 시민 방명 시간에 딱 유일하게 관측 가능한 거 금성은 마이너스 4등성 정도 되기 때문에 밤하늘에서 달 빼고 가장 밝은 천체죠. 그래서 금성은 1년에 반 정도는 초저녁 서쪽 하늘에서 1년에 반 정도는 새벽녘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죠. 네네. 금성은 한밤중에 안 보이는 건 다들 아시죠? 네.
금성이 한밤중에 안 보인다는 사실이 2000년 전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 굉장히 중요했느냐? 옛날에는 하늘의 모든 천체가 지구를 돈다는 천동설을 믿었잖아요. 하늘의 모든 천체가 지구를 돕니다. 그럼 지구를 돌다 보면 태양하고 지구 반대편에 금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한밤중에 금성이 보여야 돼요? 그럼 금성이 한밤중에 안 보인다라는 건 금성이 지구를 안 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게 천동설을 믿는 사람 철학자들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2000년 전에. 물론 프톨레마이오스가 막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막 그 천동설을 더 멋지게 얘기하는데 그 전에 굉장히 괴로웠던 문제입니다. 금성이 한밤중에 안 보인다는 자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 찍은 거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눌러보면 몇 시에 찍었는지 다 나온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요 금성을 찍은 게 7월 17일 서울 관악구에서 일몰 시각은 오후 7시 52분이었고 시민 방명 시간 8시 22분인데 이 사진을 찍은 건 8시 12분이죠. 그래서 시민 방명 시간에 금성 얼마든지 보인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요건 제가 항해 방명 시간에 밝은 행성과 일등성을 찍은 건데요. 여기 별 보이시나요? 여기 별 2개 보이나요? 네, 요거 목성하고 토성이 굉장히 400년 만에 가까웠을 때 제가 퇴근하기 전에 퇴근하면 집에 가서 못 찍을 것 같아서 연구소 옥상에서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목성하고 토성이고요. 여기 알타이르 그 목수리 자리에 견우성 요걸 이렇게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도 이렇게 파란 하늘이 아직 까마지 않은 하늘에서 밝은 별들 보인다라는 겁니다. 네, 이것도 달과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보이는 거. 여기 알타이르도 보이고 같은 공간이죠. 네. 그래서 일몰 시간이 그때 겨울이었기 때문에 오후 5시에 일몰, 시민 방명이 5시 45분, 항해 방명이 6시 8분인데 딱 6시 14분에 항해 방명 시간에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모든 시스템 자체가 이거는 잘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태양은 항상 정오의 남중, 우리 시간을 그렇게 맞춘 겁니다. 네, 정오의 남중 왜 하느냐? 우리가 그걸 정오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계절에 따라 남중 고도가 달라지는 거. 남중 고도라는 건 태양은 지평선을 있을 때 고도가 0도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고도가 높이가 높아지죠. 근데 언제 제일 높아지냐? 이렇게 비스듬히 지기 때문에 정오의 가장 남쪽에 왔을 때 가장 높아집니다. 그래서 모든 천체가 정남쪽에 왔을 때의 고도, 이게 가장 높죠? 그걸 우리가 남중고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용어, 남중고도라는 말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쪽에 왔을 때의 고도. 모든 천체는 남중고도가 가장 높습니다. 네. 그래서 태양도 가장 정오, 남쪽에 와서 가장 높죠. 남중고도가. 여름에는 남중고도가 최고로 높았을 때 몇 도 정도 되죠? 지구학 선생님들 우리 시험도 막 보고 그러죠? 70 몇 도 되죠. 그죠? 네, 지금 겨울에는 30 몇 도인가요? 네, 그 정도 되고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 달라지는 이유는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태양 주위를 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태양을 보고 있으면 남중고도가 이 사람 머리 위에 있죠? 머리까지는 안 가지만 높아지는 거고 저 사람처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남중고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남중고도가 달라지는 건 지구가 23.5도 기울어서 태양 주위를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에 따라 태양의 남중고도가 변하는 것은 남중고도가 변한다라는 건 태양의 고도가 바뀌는 거잖아요. 하늘의 위치가 바뀌는 건 태양이 있는 위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면 이 태양 뒤에는 뭐가 있냐? 별이 있습니다, 별자리가 있습니다. 자,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을 때는 전갈하고 궁수 자리가 있습니다, 태양에. 네. 그 다음에 이때는 처녀 자리가 있네요. 이때는 쌍둥이 자리가 있습니다. 자, 태양이 어느 별자리에 있느냐? 그게 자기의 뭐가 되니까? 탄생 별자리가 돼요. 천문 달력에 보면 항상 탄생 별자리가 나와 있습니다. 1월달 달력 보세요. 1월달 달력 보시면 염소 자리가 탄생 별자리고 정확하게 그 날짜 기간에 있다는 겁니다. 태양이.
그래서 중요한 거 우리 초등학생들 막 자기 탄생 별자리를 자기 생일날 보려고 하는데 자기 생일날은 탄생 별자리를 볼 수가 없어요. 탄생 별자리의 정의가 내 생일날 가장 잘 보이는 별자리가 아니라 정의는 정확히 내 생일날 태양이 내 별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내 별자리는 내가 겨울에 태어났으면 여름철의 별자리가 나의 별자리가 되고요. 여름철에 태어났으면 겨울철의 별자리가 나의 별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지난 다음에 나의 탄생 별자리를 가장 잘 볼 수 있고요. 그런 탄생 별자리 12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황도 12궁이라고 합니다.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움직여 갔을 때 있는 12개의 별자리를 갖다가 우리가 황도 12궁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태양의 고도가 높은 게 쌍둥이 자리나 황소 자리죠. 여름에는 전갈 자리, 궁수 자리 이런 것들. 겨울에 저 12월 17일 날 태어났습니다. 궁수 자리입니다.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 여름철의 별자리. 그런 것들도 이해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문 달력에 보시면 여기 항상 있습니다. 여기 이게 쌍둥이 자리, 5월, 6월 여름이잖아요, 그죠? 쌍둥이 자리는 겨울철 별자리인데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천문 달력에 아주 제일 먼저 나와 있으니까 그걸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움직여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달이 이 천문 달력이 다른 달력하고 가장 큰 차이가 달이 모양으로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다는 거야. 우리 어머님이나 부모님들도 맨날 음력 날짜를 보세요. 음력 날짜. 음력 날짜가 실제 우리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이제 별을 보면서 우리 어머님이 맨날 저한테 야 오늘 음력이 며칠이야? 그럼 제가 잘 가르쳐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들은 키워놓은 보람이 있다 야. 옛날 어르신들이 그 음력 날짜를 잘 아는데 제가 더 잘 알아. 오늘 달이 얼마나 지요? 오늘 음력 며칠이에요. 월령 며칠이에요. 이런 거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천문 달력이 그림으로 날짜도 나와 있지만 그림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제가 어느 날 제부도에 놀러 갔는데 딱 갔는데 바닷길이 막혀가지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럼 오늘 11시에 다음에는 몇 시에 가야지 이렇게 하는데 다음 몇 달 뒤에 갔더니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달라져요. 매일매일 이 막히는 시간이 달라지죠. 몇 분씩 달라지는지 아세요? 50분씩 달라집니다. 50분씩. 네, 이 막히는 시간이 달에 위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열렸을 때 그렇고요. 네. 제부도 바닷길이 열리는 시간은 매일 50분씩 늦어집니다. 50분씩 늦어지는 게 달이 뜨는 시각이 매일 50분씩 늦어져서 관련이 있습니다. 네.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게 바로 달에 위치하고 때문에 그렇죠. 저도 처음에 별을 배울 때 달이 이렇게 바닷물을 당겨서 이쪽에는 밀물이 생기는 걸 알았는데 달의 반대편은 왜 밀물이 생기는지 잘 책에 설명이 안 돼 있어서 굉장히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이게 달이 태양보다 더 밀물 썰물에 영향을 더 미칩니다. 지구의 중력으로, 만유인력으로 더 큰 영향은 태양입니다. 태양이 훨씬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밀물과 썰물의 영향은 달이 더 큽니다. 왜? 가까워서. 맞습니다. 가까워서 뭔 차이로? 가까워서 뭔 차이죠? 네, 인력. 그러니까 인력은 더 큰데, 인력은 태양이 멀어도 더 큽니다. 질량이 더 크니까, 인력은. 근데 인력은 작은데, 가까워서는 맞습니다. 가까워서 왜 밀물, 썰물은 달에 의해 영향을 받느냐라고 이런 질문을 대학교 1학년 때 막 하고 했는데 책에 잘 안 나와 있어서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까워서 왜 그랬습니까? 서로 공전. 네네. 서로 공전. 네. 뭐 그것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할 이야기는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는 다 맞는 얘기,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틀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걔들이 이렇게 들으면 이해할 수 있으면 걔들도 생각해서 또 발전시킬 수 있거든요. 그냥 팩트 위주로 나열하면 뭐 시험은 볼 수 있지만 진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 내가 들은 걸 설명할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자, 여기 인력이 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그건 쉽게 이해가죠. 근데 바닷물이 자꾸 달로 가진 않습니다. 왜 안 가느냐? 지구가 당기는 힘도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지구가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이 당기는 힘과 지구가 당기는 힘,
또 우리가 이제 아까 회전한다 그랬잖아요. 원심력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과 지구가 당기지만 붙지 않는 이유는 달의 인력, 지구 인력하고 원심력이 같아서 서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원심력은 인력은 자 보세요. 달은 인력이 달에 가까운 데가 더 큽니다. 먼 데는 작죠, 인력이. 근데 원심력은 인력보다 얘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끌리는 건 원심력이 달의 인력보다 큰 겁니다. 원심력이 같다 그랬을 때 달의 인력은 가까운데 크고 먼데 작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차등 중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하고 거리에 따라 중력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달과의 거리가 이게 38만 킬로고 이게 한 1만 킬로니까 그 정도 차이를 가지고 요 중력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화살표차가. 근데 태양에 의해서는 잘 안 생깁니다. 생기긴 생기는데 왜? 태양은 워낙 멀어가지고 여기 1억 5천만 킬로라 요 1만 킬로 정도 갖고는 별 차이가 없는. 차등 중력은 작습니다. 중력의 크기는 크지만 차등 중력. 그러니까 인력은 항상 요 차등 중력에 의해서 생긴다라는 거. 조금 어려운 말인데 뭐 그렇게 더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선생님들이니까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차등 중력이 생기고 태양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수직일 때는 밀물가설문의 크기가 작된다는 거죠. 네, 그런 거. 자, 그럼 이제 달은 언제 뜨고 언제 질까요? 달은. 네. 이 태양 앞을 가리는 이 천체가 뭘까요? 아니죠, 달. 네, 달 모양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금음달은 그러니까 태양하고 같이 뜨는 겁니다. 금음달은. 그러니까 일식이 일어나는 금음달은. 금음달이 태양을 가리죠. 네. 그리고 그걸 그냥 합삭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월령이라는 건 달의 크기를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 놨으니까 이 계산식은 제가 안 할 테니까 한번 나중에 자료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네. 보름달은 몇 시에 뜨느냐? 보시면 항상 보름달은 태양하고 정반대 이렇게 거의 이게 보름달은 아직 아니지만 그래서 보름달은 항상 초저녁에 뜹니다. 그래서 정월 대보름이나 아니면 뭐 8월 한가위 달은 맨날 초저녁 동쪽 하늘하고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양하고 반대 위치에 있을 때 보름달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태양, 지구인, 달, 요게 거의 180도에 가까울 때 보름달이 되는 겁니다. 요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초승달은 언제 뜨나요? 초승달은 보면 여기 태양이 질 때 보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지구인, 이 달, 요 각도가 한 30도에서 45도 요때 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뜨고 바로 뜨죠. 그러니까 우리 초승달은 뜨는 걸 못 봅니다. 오전에 뜨기 때문에 질 때만 보는 거죠. 그래서 태양과 달 요 각도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언제 뜨고 지는지 이런 걸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뜨지 않고 몇몇 초등학생들은 이 달의 모양이 바뀌는 게 뭐가 가려서다 이런 생각들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달은 뜨거워지는 시간이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보시면 저희 아파트 옥상에서 맨날 이런 거 잘 찍습니다. 금성하고 목성 사이에 초승달이 이렇게 있었는데 하루 지나니까 그 정도 이렇게 둘 사이 이렇게 움직였죠. 한 더 지나니까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요새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목성, 금성 이런 거 잘 보이죠. 지금 뭐 목성하고 화성 있죠. 이 사이를 찍으면서 달이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 기록하기 굉장히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그리고 한 달 우리가 상현달이라는 상현달은 어떤 때를 상현달이라고 하느냐면요. 이 태양, 달, 지구가 90도입니다. 그러니까 요 각을 선생님들이니까 제가 위상각이라고 부릅니다. 페이스 앵글, 위상각이라고 하는데 이 행성들이나 달의 모양은 요 각의 크기에서 결정됩니다. 요게 90도일 때 반달처럼 보입니다. 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 금성, 지구 요게 90도일 때 금성이 반달처럼 보이고요. 태양, 수성, 금성이 90도일 때 반달처럼 보입니다. 화성은 반달처럼 보이는 때가 있나요? 없습니다. 화성도 모양이 바뀌지만 안 됩니다. 화성을 그려놓고 이 각도를 해보십시오. 어디에 가든 90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실 때
태양, 지구, 달이 90도일 때 반달이라고 가르치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달은 가깝기 때문에 이게 90도일 때 태양, 지구, 달도 89.9도입니다. 그 둘 다 90도에 가까워요. 그래서 달의 경우는 어떤 각도로 가르치셔도 틀리지 않지만 정확하게는 모양은 이 위상각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게. 왜냐하면 금성은 이게 90도일 때 이게 45도거든요. 네, 수성은 25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알죠. 위상각이 90도면 다 모양이 90도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 각을 가지고 가르치면 달은 이게 90도일 때 반달이다. 근데 금성은 이게 45도일 때 반달이다. 수성은 이게 25도일 때 반달처럼 보인다. 이게 왜 오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거보다는 이 반달처럼 모양이 생기는 게 위상각으로 결정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반달은 90도이니까 상현달은 낮 12시에 뜨고 밤 12시에 지는 거죠. 네. 네. 이 사진을 제가 보고 오늘의 천체 관측을 쓰려고 했는데요. 자, 보세요. 반달, 상현달이에요, 상현달. 상현달에 이렇게 반이 보이는 모습을 여러분은 오늘 책에서도 보신 적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달, 상현달이 보이는 게 뭐가 가려서가 반달이 아니라 사진 찍어보면 이렇게 반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른쪽만 반을 정확하게 태양이 비춰서 오른쪽만 빛나는 거지 무엇이 가려서 반이 보인다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우리 천문지도사 이따가 오실 김지훈 선생님이 이 사진을 상현달은 저 굉장히 찍기 힘듭니다. 우리 초승달은 지구조 나와 있는 사진 되게 많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이 책을 쓰려고 한 겁니다. 이걸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상현달의 반인 게 뭐가 가려서가 반이 아니라 달이 이렇게 각도가 90도여서 이걸 아는 거 이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달의 출몰 시각과 모양은 태양, 지구, 달이는 이 각에 의해 결정된다. 이건 뭐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 시각 보시면 되는고요. 이런 것들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태양하고 여기 천문 달력에 나오는 일출, 일몰, 그다음 원령의 변화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보면 일식, 월식 이런 것들은 올해 달력에 보시면 4월에 혼성일식이 있고요. 5월 6일에 반영월식, 29일에 부분월식 이런 것들은 뭐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배우시니까 제가 이것만 하나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반영월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태양이고 지구라고 생각하면 이 그림은 많이 나오는데 이 그림은 많이 나오는데 뭐가 설명이 안 돼 있냐면 여기 반 그림자가 뭐 여기는 왜 요 그림자보다 어두우냐 이걸 좀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런 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그렸는데 여기에는 빛이 오니까 좀 그림자가 어둡게 어떤 빛이 오느냐 이걸 보면 아무것도 안 오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빛이 오느냐 이런 빛이 옵니다. 요 파란 빛이 이렇게는 못 오죠. 근데 여기는 옵니다. 이렇게 잘 보시면 이런 빛이 여기 오니까 일부의 빛이 여기 와서 그림자가 좀 희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 그래서 이 본 그림자에 들어가면 개기월식이 되는 것 쏙 들어가면 이 반 그림자에 들어가면 반영월식이 되는 겁니다. 네. 수신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 달 사진하고요. 이 달 사진하고 그다음에 월령 10일 정도의 달 사진하고 뭔 차이인지 혹시 느낌이 오세요? 이 달 사진하고? 월령 10일, 그러니까 보름달로 가기 전에 달의 사진은 요 곡률이 이렇게 생기지 않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그죠? 네. 네, 이거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지구의 그림자에 들어갈 때 이렇게 반원으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다르다라는 사진을 그 사진이 있어주면 좋겠는데 제가 월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 집에서 이거 찍은 겁니다. 지구 그림자가 항상 밤하늘에 생깁니다. 태양이 있으니까 지구 그림자는 항상 움직입니다. 하늘을. 근데 하늘에 지구 그림자를 움직이는데 별 앞을 지구 그림자가 지나가도 별은 보이죠? 스스로 빛나니까. 지구 그림자가 지나갈 때 보이지 않는 거 하나 있습니다. 달은 안 보이는 거. 스스로 빛을 못 내니까 그런 것들을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질문. 오늘 목성이 보입니다. 만약 목성 앞을 지구 그림자가 지나가면 목성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지구 그림자가 막 오늘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 지구 그림자가 목성 앞을 지나가요. 제일 똑똑하신 선생님 같아요. 아까. 왜? 보일까 안 보일까? 목성은. 왜 보입니까? 아니 뭐 이게 공정계들 찰 때문에 마침 그림자가 지나간다고 치면 그런 날 언젠가. 상관기 쪽 사람들도 상당히 네? 왜 그래서 보일까? 네, 거리가 멀어서 왜?
지구하고 상관없이 네, 그림 뭐 굉장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림 복잡하게 그려야 됩니다. 예. 이거 학생들하고 질의응답하면 반반으로 가립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는 학생도 있고요. 대부분은 다리 스스로 빛을 못 내니까 목성도 스스로 못 내니까 안 보일 거다 하는 학생이 3분의 1입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스님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우리 지구 그림자가 수평으로 가는 게 아니라 태양이 커서 이렇게 꽃갈콘처럼 가니까 목성까지는 안 가서 안 된다. 아주 그건 뭐 기하학적으로 훌륭한 학생이고요. 또 더 심플하게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목성이 지구보다 크니까 안 가리진다. 네, 지구 그림자는 목성 크기의 12분의 1밖에 안 하니까 절대 안 가리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설명하려고 이런 사진을 찍어서 책을 만들었고요. 네. 월식 때 지구 그림자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지구 그림자 크기하고 달의 크기를 비교해서 옛날에 달 크기와 지구 크기를 비교할 어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월식이 있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역사 속에 뭐 이 달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신윤복 선생님이 월화 정인도라고 그린 건데 이 달은 초승달 모양처럼 되는데 이거 신윤복 선생님이 가짜로 그린 걸까요? 진짜 하늘에 있는 걸 보고 그린 걸까요? 네? 왜 가짜 같으세요? 초승달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죠? 네, 이렇게 하늘에, 천정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밤인데, 그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짜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이 스텔라리움을 돌려보면 진짜입니다. 왜냐? 93년 8월 20일 날 밤 11시 50분에 월식이라고 했습니다. 네, 부분 월식. 네, 떠 있는데 지금 그림자가 이렇게 딱 한번 돌려보면 이 모양입니다. 진짜. 이 그림의 역사가 이때라는 거 그런 거죠. 그런 얘기가 어떻게 들려가지고. 네, 보고 그렸겠죠. 뭐 그날 그렸는지는 제가 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네. 월식 관련 동영상이 한국천문연구원이나 이런데 유튜브 많이 있으니까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행성의 근접, 달과 행성의 만남 이런 것들 2023년 3월에 금성과 목성이 굉장히 가장 밝은 천체가 접근하니까 있습니다. 이 천문 달력 보면서 이런 것들 이렇게 왼쪽에 보면 항상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행성의 만남이 중요한 게 저도 뭐 이렇게 역사서 그걸 좋아하지는 환단고기에 보면 무진 50년 오성 치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진 50년에 오성이 모여 있었다라는 게 서기 1733년 7월 13일에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이게 역사서에 나와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이거 스텔라리움 돌려서 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 현상을 보고 적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역사가 진짜 역사다, 그 역사책이.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성의 모임을 가지고 행성 5개가 모여있으면 얼마나 못 적겠어요. 그 기록을 해놓은 거죠, 역사서가. 그런 거 증명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런 것들 이따가 뭐 사진 찍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21년에 목성, 토성, 수성, 금성, 롯데월드타워죠. 이런 것들 이렇게 초저녁 하늘에 나타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저희 집 옥상에서 찍은 겁니다. 이거는 아파트 옥상에서 아이폰 11로 이런 것들 기록하시면 되는 겁니다. 행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다 천문 달력 3월 달에도 있지만 다 나와 있습니다. 몇 월. 왼쪽에 날짜 밑에 조그만 글씨로 써 있고 큰 현상은 왼쪽에 크게 나와 있으니까 12개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슈퍼문, 블루문 이거 하도 많이 들러보셔서 아실 거고요. 블루문은 하나만 가르쳐드리면 블루문은 8월 1일 날 보름달이고요. 8월 31일 보름달입니다. 그러니까 보름달이 두 번째 뜰 때 그걸 블루문이라고 부른답니다. 네, 그거는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달이 지구를 타원 궤도를 돌기 때문에 슈퍼문, 뭐 미니문 생기는 건 뭐 워낙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것 같고요. 약 13%, 밝기 3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맨눈으로 봤을 때는 그 차이를 일반인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사진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찍어야 그 정도로 알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1월에 보면 4분의 자리 유성우라는 게 있습니다. 유성우. 별똥이죠, 별똥. 이렇게 별똥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 하늘에는 하늘은 우주는 무한히 크고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이 있지만 현재의 빛은 딱 별똥 하나입니다. 별똥이 딱 떨어질 때 그 빛이 우리 오는데 0.1초도 안 걸리니까 모든 빛은 과거입니다. 태양빛도 8분 전에 과거이고요. 달빛 마찬가지죠. 별빛. 근데 현재의 빛은 딱 유성 하나입니다.
딱 만들어져서 우리 눈에 들어오죠. 현재 빛입니다. 네, 별똥이 떨어지는데 별똥은 밤 12시 전에 많이 떨어집니까? 12시 이후에 많이 떨어집니까? 모든 그 왜 12시 이후에 많이 떨어지죠? 별똥이 왜 12시 이후에 많이 떨어집니까?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자, 어떤 물체가 지구에 부딪히는 게 별똥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 어떤 유성체가 있는데 제가 지구도 되게 빨리 움직입니다. 소속 30km로 움직입니다. 또 이제 낮 밤 12시 전에는 지구를 따라잡아서 때려야 이게 옵니다. 이거 굉장히 빠른 유성만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구 밤 12시가 되면 가는 길이니까 도망가는 것도 지구가 부딪혀서 유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밤 12시 이후에 별똥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구가 지나가는 길에 혜성이 이렇게 지나가서 많은 먼지를 흩뿌리고 이런 데를 지나가면 별똥이 확 우수수 많이 떨어지겠죠? 그것다 우리가 유성우라고 부릅니다. 비처럼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유성우라고 합니다. 그런 날짜가 1월 달에 4분위 자리 유성우가 있고요. 그 4분위 자리 4분위 자리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거는 옛날부터 그냥 4분위 자리라고 그랬었는데 요 작은 곰 자리와 목동 자리 요 사이에 요 복사점을 4분위 자리라고 여기서 별똥이 막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날 그다음에 페르세우스 유성우 자리 8월 달에 있고요. 쌍둥이 자리 사자 자리 유성우 그런 거 12월 달에 있습니다. 날짜 다 나와 있으니까 전문 달력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ZHR이라는 어떤 숫자는 몇 개 정도가 보이느냐 하는 거 6.5등선까지 보이는 밝은 밤 몇 개가 보이느냐 이런 거니까 그 숫자는 클수록 별똥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은 이 천문역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매번 틀립니다. 네. 여기가 100도 미만이라 페르세우스 유성우 자리 올해 8월 13일이고요. 쌍둥이 자리 유성우 12월 15일입니다. 이게 다 달력을 보시면 되고요.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30 지금 그다음에 보면 금성의 동방 최대이각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수성의 서방 최대이각, 금성의 서방 최대, 수성의 동방 최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성은 왜 한밤중에 보이느냐? 태양과의 최대 이각이 50도를 넘지 못합니다. 이각이 50도쯤이 넘어야 이 한밤중에 보이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동방 최대 이각은 언제 보이느냐? 서쪽에서 보입니다. 초저녁에. 동방 최대 이각이라는 건 이쪽이 서쪽이라고 하겠습니다. 태양이 지고 있죠? 금성이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태양에서 동쪽 방향으로 최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 최대이각일 때 초저녁 서쪽 하늘에서 보입니다. 서방 최대이각이라는 건 해 뜨기 전에 금성이 먼저 뜹니다. 금성이 먼저 뜬 다음에 태양 밑에 뜨겠죠?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 방향, 태양에서 서쪽 방향으로 최대 떨어져 있다. 그래서 서방 최대이각입니다. 그래서 서방 최대이각일 때 새벽녘 동쪽 하늘에서 보이는 겁니다. 수성, 금성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태양 주위를 수성이 안쪽에서 돌고 금성이 바깥쪽에 돌면서 금성은 한 45도, 6도까지 떨어지고요. 수성은 25도, 26도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 뜨기 바로 직전, 해 진 후 바로 직후에 수성이 보이기 때문에 수성은 맨눈으로 보기가 쉽지 않고요. 금성보다 멀어서 어둡습니다. 그래서 수성을 못 본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방 최대이각, 서방 최대이각 날짜가 다 나와 있으니까 올해는 수성은 대신 빨리빨리 돌기 때문에 날짜는 되게 많습니다. 서방 최대이각일 때 3번, 동방 최대일 때 3번 있습니다. 올해 금성은 딱 한 번씩밖에 없습니다. 이때가 가장 관측하기 좋다라는 거, 그 날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돌기 때문에 더 이상 멀어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내행성으로 돌기 때문에 금성이 여기쯤 갈 수가 없다는 90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내행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수성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 눈치 있는 일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요거는 이게 시간 늦게 끝내야 되는 걸 가장 싫어하시니까 요거는 제가 일단 1시에도 수업을 하니까 조금 더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1분 지금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